잠시 후 2부에서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과 1번지 똑똑 함께합니다. 짧게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기 전에 늘 느끼는 겁니다만 광고가 좀 길긴 길어요. 그리고 정기상 앵커님, 제가 오늘 진행하시니까 네. 정기남으로 제가 삼행시를 한번 보면 안 되겠어요? 지금도 있는데 한번 또 새로운 또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 윤희석 대변인님 정기남 이렇게 한번 또 좀 문을 써주세요. 띄워주시라는데요. 자, 정말 탁월한 진행자이십니다. 기존에 진행하시던 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남다른 남주기 아까운 정기남 진행자 만세! 이거 큰일 났다. 하여튼 뭐 이 백운기 앵커 우리 운기 형님 방송 다 듣고 있어요. 거의 아, 백운기 앵커 없는 사이에 쿠데타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오면은 또 제가 백운기로 오늘 또 삼행시를. 야, 이게 낮에는 정기남, 밤에는 백운기 뭐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제 막내 아들이요. 네. 쭉 이렇게 모니터를 해봤나 봐요. 그 아빠 말이야. 잘하던데. 근데 그걸 놀이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진지해요. 딱 이러더라고. 야, 이게 정확하게 찍어내더라고요. 힘 좀 빼고. 힘 좀 빼고. 하여튼 좋은 격려 감사드리고요. 제가 격려를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댓글로 또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시사 1번지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역시 그분들의 힘이었고, 그렇죠. 자 이제 5만, 10만 달성까지 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시사 1번지 주변에 같이 보자고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리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약간 댓글 올라온 거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황진섭님 아까 시금치 얘기 때문에 그러나요? 일부의 물가 얘기해서 그런지 시금치 없는 잡채 처음 먹어봤네요. 대통령 잘 뽑은 대가 아닐까요? 뭐 이렇게 씁쓸한 말씀 주셨고요. 또 이문숙님 시금치가 뭐 문제인가요? 비싸면 잠시 안 먹어도 되고 또 파종하면 되는데 에너지가 오르는 게 문제지요. 안 쓸 수도 없고 산업에도 문제가 되나요? 되니까요.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장성철은 북한에서도 살아남겠다 이런 얘기도 있네. 아부만이 살 길이다. 하여튼 뭐 또 2부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운명의 한 주 이런 평가도 있고 내일이죠 벌써 가처분 신문 기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오늘 오전 비대위 인선을 사실상 발표했습니다. 비대위원 전원 물갈이 이런 카드로 이준석 리스크를 넘어보겠다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는 꼭 뭐 비대위 전원 물갈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먼저 윤희석 대변인 이준석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잘 될 것 같습니까? 또 잘 돼야겠지만 일단은 뭐 법원 결정이 남아 있으니까 이 비대위 체제가 존속할 수 있을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 안타까운 상황은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방금 전에 속보가 왔는데 비대위원이 교체가 됐어요. 네. 그래요. 방송 중에 교체가 됐구나. 주기환 비대위원이 사퇴를 하고 예. 전주의 의원으로 다시 바뀌었다. 네. 그냥 뭐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호남을 배려한 그런 인사였는데 이제 그분이 뭔가 뭐 부담을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안 하신다고 하니까 같은 호남 출신인 전주의 의원으로 다시 전 비대위원인 전주의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이 됐다. 그러면 정진석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가 9명으로 꾸려지는데 당연직 3명을 빼고 6명을 오늘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김상훈, 정점식 이 두 분은 이제 의원이고 네. 그다음에 원외 인사로는 김종혁, 김행, 김병민 이렇게 합류가 확정됐고 주기환이 이제 비대위원 됐었는데 주기환 씨가 교체가 돼서
전주회로 바뀌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원내셋, 원외셋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주기한 씨가 참여하면서 그걸 좀 얘기하려고 했더니 바로 알고 교체해버렸네. 크게 다릅니까? 전주의 의원도 뭐 윤핵관이라는 맥락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인사고 네. 또 지난 비대위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전원 물갈이라고 얘기했지만 전원 물갈이가 안 된 거고 구인난인지 사람이 없는 구인난입니다. 건지 사람을 못 믿는 건지 아까 백풀이 뭐 나왔는데 그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예, 호남 배려 차원에서 이용호 의원을 네. 적극적으로 그 발탁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고사하셔서 그러네요. 저 전북 출신의 대선 의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기환 전 비대위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도 이제 사퇴를 하는 바람에 아니 다시- 전주의 의원이 호남 출신이라고 그걸 호남 배려 몫이라고 한 것 같은데 비례대표잖아요. 어색해요. 네, 네, 그러면 네. 그분 호남에 출마하셔야죠. 거기 가서 기억 그러시겠죠. 이제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전주의 비대위원은 전주에 출마해라. 딱 이게 운율도 많네요. 네. 이 얘기 중에 그 빈체로란 분이 그 댓글을 주셨는데요. 정기남도 좋지만 배신이 싫어 백운기님을 기다립니다. 63년 살면서 댓글 처음 달았습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그 운명의 한 주 얘기하는데 그 김두수 소장 이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출근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요. 이 법원 심리가 좀 부담스러웠는지 법원 선 넘지 말아야 한다. 정당 일은 알아서 하도록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다른 이 이른바 윤희석 대변인이 보는 시각과 또 달리 이번 비대위 좀 순항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정말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에서 계속 단추를 끼어가니까 그렇게라도 옷을 입을 수는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이건 네. 뭐 이렇게 웃기고 우습지만 뭐 입고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 잘못 끼었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해결할 해법은 사실은 단추 다시 풀고 원래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단추 잘못 꼈으면 옷부터 다시 그렇죠. 입어야죠. 그래서 이제 19일 날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가 그냥 그 중심이 돼서 수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는 아니지만 최고위원회를 비대위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돼요. 이거는 그냥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대결단입니다. 여당의 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이준석, 그다음에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됐던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또 뭐 19일 날 만약에 원내대표가 뽑힌다면 한 4명 정도가 대타협을 하면 됩니다. 실제 뭐 2번 깨안하는데 3번 못 깨안을 이유도 없고 네. 동양에서는 뭐 3태판 어쨌든 천지인 이런 게 다 3이잖아요. 대통령도 한번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행태를 해서 이제 지금 법원으로 달려가서 법원의 어떤 결과를 보고 당의 운명을 거는 건데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예. 집권 여당이 법원 판결에 따라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거는 근데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 대파국인데 그것까지를 각오하는 건지 마치 이게 무슨 투기장에 먹어처럼 보이는데 이게 상황 관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할까? 이 문제는 정말 그 권력 투쟁에 그냥 이렇게 올인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스톱을 못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보는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결단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정진석 위원장의 저 발언과 인식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정당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법원은 좀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정당의 설립은 자유지만 목적,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과연 민주적입니까? 저 혹시 과연 윤핵관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왜 법원이 저 부분에 대해서 간섭, 관여, 결정을 왜 안 합니까? 이게 자칫 법원을 좀 압박하는 그런 의미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것이 또 뭔가 이게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 거다 이런 지적인데요. 자, 네. 윤희석 대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다 인선을 오늘 발표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뭔가 좀 기정사실화, 좀 자신 있다 이런 측면도 뭐 감안한 것 같은데요. 예, 일부의 해석에 의하면 곧 있을 법원의 가처분 판단의 내용이 이준석 전 대표의 청구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네.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에서는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를 많이 했다고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뭐 하자를 치유했다든지 이런 용어를 쓰면서 법원 결정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예요. 예. 근데 글쎄요,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세세한 내용을 다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왕에 소급해서 당헌을 다시 적용한다는 측면이 좀 걸리고요. 제 입장에서 예. 소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같은 분이 이 같은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참 걱정입니다. 이번 주 안에 만약에 결정이 나면 저희한테 좀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불리하니까 각오해라 이런 기일, 얘기도 있습니다. 신청 기일을 변경한다는 그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변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속보는 없는데 네. 8일에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새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내일 같이 심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려면 저희 쪽에서 그 문서로 또 뭔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아직 그 법원에서 그 가처분 관련한 문서를 받은 게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어서 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앞서 우리 김두 소장도 얘기하셨고 비대위원장 비대위 구성 관련해 얘기를 하면서 연결된 얘기입니다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출범과 동시에 이게 가처분 장애물을 만났잖아요. 이게 좌초될지 순항할지 이게 법원 판단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9일에 선출된 새로운 원내대표가 대단히 이제 상당히 정치적 문제가 실릴 걸로 보여요.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정진석 비대위는 또 좌초하는 거고 그러면 또 새 원내대표가 이제 그 원톱으로 당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자 아무래도 여의도 정치 특히 국민의힘 쪽에 이 정통하신 우리 장성철 소장 차기 원내대표 선출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여전히 윤심이 작동할 거다 이런 뭐 분석도 있습니다만. 윤심이 작동 안 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께서 상당히 좀 욕심을 내고 있죠. 그래서 추대설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지금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다. 그랬더니 원내대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새롭게 협상하고 원내 현안을 파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해봤던 사람이 하는 것이 지금 맞다라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많은 의원들을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원래 그분은 전당대회 당권 출마설이 날도지 지금도 않았습니까? 상당히 네. 거기에 중점 들여서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만약 참모라면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김기현 원내대표님 전당대회 나가서 당대표 되고 싶으시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반 국민에게서 인지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한 3, 4개월 동안 원내대표 하면서 매일 언론에 나와서 본인의 좀 존재감과 인지도를 좀 높이는 계기로 삼읍시다. 그리고 원내대표 그만두고 또 이제 그 원포인트로 원내대표를 한 번 더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권 도전한다. 그렇죠. 뭐 또 원내대표직도 잘 했으니까. 피선거권에 제약은 없나요? 없죠. 그런 거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제가 참모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좀 오르내리고 있죠. 윤재옥 의원, 정치력이 있으신 윤재옥 의원과 그리고 또 김학용 의원도 사선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윤재욱 의원이 지역구가 어디시죠? 대구세요. 대구. 네. 아, 아니 근데 장성철 소장은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침에 저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윤재욱 의원 얘기를 하면서 예. 그동안에 의정활동 한 것으로 봤을 때 정치력도 없고 없다고 안 없고. 했다니까요. 정치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좀 이렇게 전에 얘기했는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전화를 받았든가 뭐 압력을 받은 거죠.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고 윤재욱 의원실 전화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당장 맞닥뜨린 정기국회에서 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되고 원내를 지휘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당을 지휘해야 돼요. 근데 돌고 돌아 어너더 윤핵관이 된다. 그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윤재욱 의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수선한데 지금 가처분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게 윤핵관을 안 치려면 무리를 해야 돼요. 그에 대해서 반작용도 나올 거고 그러면 경선하고 후유증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내 리더십을 만드는 거는 당연히 이제 경쟁 방식이 좋고 그래야 이제 경쟁력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로 보면 저는 안정감의 방점을 찍고 추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 뭐 주호영, 김기현 이런 분들이 이제 인구에 회자될 텐데 김기현 의원은 자꾸 이제 당권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장성철이 계속 원내대표 하라고 격을 자꾸 낮춰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어서 예. 김기현 의원실에서 오후에 전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니 근데 한꺼번에 계단을 3-4개를 펄쩍 뛰어서 넘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계단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또 2계단 장성철 소장 얘기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 설득력이 있는 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녀 임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녀 임기. 물론 자녀 자녀이긴 임기만 하는 합니다만 거죠. 자녀. 어쨌든 인지도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게 본인은 뭐 내가 당대표급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민심이랄까 여론은 아주 냉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나오면서 일단 네. 인지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예산안 잘 처리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도 맞춰가면은 그래 차기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하면 좋겠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네요.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 하고 싶으면 원내대표부터 해라. 그렇죠. 그래야 더 꼭 먹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인가요? 불가능해요. 네. 제가 불가능하다. 보기에는. 지금 당대표에 달려가는데 지금 아니 대학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또 다니라고? 아니 재수를 하라는 얘기죠. 재수. 재수를 해라. 학원 다니면서 반수 재수. 정도 되겠는데요. 반수. 하여튼 그 원내대표 선거까지 자연스럽게 얘기를 연결시켜 봤습니다. 자, 이제 이 또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 논란 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당연히 같이 해야 같이 되겠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같이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 민주당은 뭐 정치 탄압 대책이 만든다 그래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의혹 관련해서 TFT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양당 공이 민생을 또 앞세우고 있어요. 네. 말 그대로 민생 최우선은 말뿐인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김건희 리스크와 뭐 이재명 리스크가 그냥 붙는 이른바 대선의 연장전으로 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속에서 이 좀 정기국회라는 게 이 여야 정치권이 뭐 어떻게 보면 머리 맞대고 나라 살림살이 또 민생 대책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공방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데 박원석 의원 한 말씀 뭐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는 입법이고 예산이고 민생이고 다 날라갔다고 보면 되고요.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김건희 특검,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걸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이 대결하는 그런 정쟁만 남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늘 또 한 가지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예. 성남 FC 성남 제3자 뇌물죄로 기소 의견으로 예. 송치가 된 거예요. 소환하지 않고 그냥 기소 의견만 올렸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소환도 안 하는 거죠. 그냥 기소 의견으로 올려버린 거고 민주당으로서는 원튼 원치 않든 지금 전면전 상황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중에 당이 나서서 대응해야 될 성격이 있고 당이 나서기에는 조금 이제 개인의 문제 그리고 대표가 되기 이전 심지어 대선 후보가 되기 이전에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당대표가 됐고 유일무이한 대선 주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원튼 원치 않든 끌려 들어가고 자칫하면 과거에 이제 조국 사태처럼 예. 풍비박산이 나는 수가 있어요.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적으로 쭉 보면 어쨌든 버티면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과거의 특검도 그랬어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계속 버텼지만 결국에 하게 됐거든요. 그게 여론입니다. 지금 여론이 65%가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검찰이며 경찰이며 계속 저렇게 맹탕 수사 내지는 수사를 안 하는 이런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론이 확 넘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저 특검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언제까지나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사실은 저는 여당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또 이 정부 여당이라는 여당 입장에서는 다양한 국정 현안들이 있잖아요. 이걸 뭔가를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이 의회를 그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 협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자, 특검법 여론. 이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은 60% 정도 뭐 50%도 있습니다만 이 지금
이 야당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어떤 보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김두 소장? 일단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정기국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본인이 어떤 정책적 과제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도 많고 뭐 노동, 연금, 교육 이런 부분을 제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뭘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이제 추석 때 대체적인 민심이었다고 봐요. 예. 그러면 사실은 그 야당과 협치를 하고 같이 상생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동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신호가 뭐냐면 이제 야당은 그냥 선멸의 대상이거나 박멸의 대상이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이제 전쟁인데 역설적으로 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만약 내년에 총선이 있다면 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앞으로 1년 반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결주의로 끌고 가서 국민들이 그 상황을 정말 견디내겠느냐. 너무나 지겹고 거기다가 이제 정말 경제가 어렵게 그냥 막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이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를 합의해가면서 국난을 극복해가겠다는 이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칼질을 하고 쑤셔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나름의 행평이라도 맞으면 김건희 뭐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러니까 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뭐 잣대가 동일하다 하겠지만 잣대도 동일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이거는 여당이 필패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에 말했듯이 당내 대타협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여의도를 비롯한 이 정치권 대통령은 의회와의 대화가 대통령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와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와 대화하는 대통령 좀 기대라기보다는 좀 강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건데 좀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또 제안을 했어요. 영수회담을. 뭐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 우리 정치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드리자 이렇게 제안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유엔 뭐 총회 참석도 좋습니다. 저는 저 혼자 생각이었는데 추석 연휴 중에 뭐 유엔 총회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 만날 것 뭐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하는 느낌. 국내 정치 나름대로 단도를 이렇게 추스려 놓고 또 외국 순방하고 이런 그림 그리기 어려운가요, 윤희석 대변인? 뭐 우리 현실에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팍팍하게 있다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검찰 경찰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시지 않는 부분은 인정해야겠죠. 여론이 그러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특검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느냐. 과거의 일이었고 재직 중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대통령 재직 중에 그런 차원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벌써 뭐 정해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 당첨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 빈체로님께 그 BHC 치킨 쿠폰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남도 좋지만 배신이 싫어 백운기님을 기다립니다. 63년 살면서 댓글 처음 달았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제가 삼행시까지 했는데 전화 안 주십니까? 그다음에 윤섭손님께는 자연주의 화장품 그래무어의 클렌징 폼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비대위원들을 알바몬을 통해 구하는 게 더 공정하게 잘할 듯 이렇게 하셨고요. 또 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결국은 이게 또 한 분이 앵커가 저기 댓글이 또 있나요? 뭐 마법소녀님 판사도 지치겠네요. 원하는 답을 정해놓은 국힘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 3일간 진행하는 정말 기분 좋은 남자 정기남. 내일 오전 11시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